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주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서민 아파트의 입주 대기자 명단 순서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세입자들이 대기 기간 없이 입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파트 대기자 처리를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뉴욕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닛을 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 지원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됩니다. 이 법안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정과 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세입자에게 세금 크레딧을 적용해 환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급금의 액수는 전체 가구 소득과 연간 렌트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연방정부가 설정한 연간 마켓 렌트 한도액 등을 모두 감안해 산출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우드버리 아울렛의 매장들을 뉴욕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드버리 아울렛 운영회사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그동안 입점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반경 60마일 이내 매장 오픈을 금지시켰던 규정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 등지에 추진되는 아울렛물에 우드버리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도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사이먼 프로퍼티는 94만 5천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를 연결하는 새 태판지 브릿지가 오는 25일 부분 개통합니다. 거버너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로 명명된 새 태판지 브릿지는 사장교 형태의 교량으로 총 40억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14년 착공됐습니다. 올해 서쪽 방향 브릿지가 먼저 개통된 뒤 내년에 동쪽 방향 브릿지까지 모두 완공돼 양방향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후원 행사가 잇따르는 한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한인정치발전위원회 KAPA는 폴 그라지아노 후보와 앨리스텐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한인 로니조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후원 행사와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민원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 요건으로 요구돼온 공인인증서가 앞으로 새로운 인증 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한국금융권은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블록체인 방식의 인증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지문이나 비밀번호, 패턴 등을 사용해 개인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손주가 납치를 당했다거나 복권에 당첨돼 수수료를 먼저 보내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사기범들이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당국은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는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거나 결제 수단을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하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20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공개한 국가별 입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19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1.8%가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457만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과 중국에 이어 미국이 네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